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신 자원봉사자, 지역 의료인,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청소 노동자, 의료 폐기물 수거업체 직원, 폐기물 소각업체 직원,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부실한 사회 안전망에 매달려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그림자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택근무도 할 수 없고 연차도 낼 수 없었던 당장 가족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두려움의 일터로 나가야 했던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보살피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만 6천여 명이 넘는 감염 환자가 발생하는 등 대구시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만 각계각층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는 공공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발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과오를 밝혀내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이 과거 메르스 확산 때와는 달리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 등 진일보한 대처가 이루어졌고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의 일일 브리핑과 팩트체크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동요가 없어 심의 방역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와 드라이브 스루라는 비대면 진단 시스템의 즉각적인 도입은 위기 속에서도 빛났던 행정들입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메르스 당시 1명이었던 역학조사관을 이후 3명으로 확대했으나 의사 출신 조사관은 여전히 1명으로 금병과 같은 대량 감염 사태까지 염두에 두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시에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역학조사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비상대응을 위한 준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간호사 등 공공의료 인력의 충원 계획 등 비상시 인력 확보 및 운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을 보면 의료 관련 가동자원은 확보는 격리병상관리팀에서, 자원봉사 지원은 격리자 지원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조직에서는 코로나19 총괄지원반이 의료 인력을, 물품시설 지원반이 숙소나 수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본부의 편제가 중복되어 있고 각각의 조직에서 의료자원 확보와 봉사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가 중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작 행정처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행정 혼선을 야기하여 이번에 문제가 된 의료봉사자의 숙소나 수당 같은 부분은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의 역할상의 차이점과 현재와 같이 두 개 본부로 운영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 어떤 형태로 재난대응 조직을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월 말 대구시에 코로나가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긴급대책비 100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2월 26일 교부하였고 이후 3월 15일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같은 달 26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 3천억 원을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하였습니다. 감염병 긴급대책비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집행 동료도 있었으며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의 경우 3월 26일에 2차 교부까지 끝났음에도 집행계획은 4월 9일에 가서 확정되어
확보된 예산이 적시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일선의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 대응에서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인력과 재정 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긴급 상황에서의 업무 지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각종 대책비의 집행 지연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10월 선배 의원인 배지숙 의장님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제2대구의료원의 설립이 필요한지, 전문가적 수준에서 타당성은 있는지,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 질문 이후 이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와 같이 감염병 확진자 대량 발생 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대구의료원의 기능과 상황 규모별 병상 및 생활치료시설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은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원님께서 저희 시의 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과 보완, 그리고 코로나19 2차 확산 방지 대응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가 왜 이중으로 이렇게 운영되었는지, 그 기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차후 재난대응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은 재난의 종류와 비상단계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안전운영 매뉴얼에 의거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20일 국내 처음 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우한의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지난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법에 따른 법과 매뉴얼에 따른 비상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2월 18일 대구시 최초 31번 확진자 발생 후에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서 즉각적인 방역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2월 22일부터 재난대책안전본부와 연계하여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염병은 다른 일반 재난과 달리 전문가적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가와 의료계, 보건당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난 분야입니다. 이번에 임시로 운영한 비상대응본부는 매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감염병 전문가, 시의사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 간부가 급변하는 하루 상황을 마무리하는 매일 저녁 10시에 모여서 확진자 발생과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비상대책 등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협의 결정하는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법적인 공식 조직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통상의 재난 매뉴얼에 입각하여 시 공무원 위주로 구성 운영되는 반면 비상대응본부회의는 감염병 전문가, 의료계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공무원들만으로는 부족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부족한 병상으로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상대응본부에서는 회의를 통해 환자 중증도 분리에 따른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법, 고위험군 대응 등 긴급하고 전문적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에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밤 대응본부 심야회의에서 방향을 잡고 논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인적 물적 자원을 동하여 집행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격리병상 관리팀의 의료 관련 자원, 가동자원 확보는 전문적인 의사 및 간호사의 확보를 담당하였으며 격리자 지원팀의 자원봉사 지원은 일반 시민들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각기 기능을 달리하고 있으며 비상대응본부의 각 반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담당 업무국장이 주로 맡아 필요한 이슈별로 보고를 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형식이어서 업무가 중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드신 비상대응본부의 코로나19 총괄지원반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료 인력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국장이 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대응본부에 보고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함으로써 오히려 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비상대응본부는 임시협의체의 성격상 행정집행적인 사안보다는 감염병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과 처음 접하는 코로나19의 향후 대응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대응본부의 기능이 중첩되거나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소중하고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재유행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준비 중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계획에 따라서 대구시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본부, 4단, 52개 반,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으로 조직 및 기능을 보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감염병의 특성에 보다 맞게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강화시켜서 역학조사를 전담하는 역학조사반, 환자 분류를 담당하는 환자관리반, 비상 및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의료자원관리반, 감염병 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담당하는 환자치료지원반, 접촉자 관리를 담당하는 확산방지반,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을 담당하는 고위험시설관리반, 재정 및 계약 지출을 담당하는 재정회계반 등 25개 반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비상근무 장기화에 대비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대근무제, 단계별 인력 확대 배치, 생활치료센터 및 전담병원의 각 실국에서 차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력 지원 방안을 포함시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의 신속한 지원, 감염병 비상대응 관리, 물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 및 민생경제 지원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과 민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안부, 교부세 등 각종 재난대책비의 집행 지원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구시가 이를 집행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경위를 불문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비난과 오해도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안부 교부세 교부와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평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교부가 이루어지고 교부 및 집행계획을 사전에 세워놓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비상시에는 지자체의 신청 없이 중앙정부의 자체 결정에 의해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는 교부가 결정되고 난 이후 사업 집행 부서별 수요를 파악하고 배정액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별도의 교부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서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등 집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구시는 2월 26일 행안부 교부 결정과 2월 27일 자금 송부를 받고 3월 1일 교부계획 수립, 3월 3일 추경 성립 전 사용 결정을 하고 3월 4일부터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교부받은 부산이 3월 4일 추경 성립 전 사용을 결정했고 경상북도가 3월 5일 추경 성립 전 사용 결정을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집행이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4일자 행정안전부의 집행 철저 공문을 받은 것은 우리 대구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에 동시에 발송된 것으로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대책비의 경우 대구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3월 17일 정부 제1차 추경에서 4천억 원이 편성되었고 3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구 300억 원, 경북 1,000억 원으로 배분한 재난대책비 지원계획을 우리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재난대책비는 생활안정지원 1,350억 원, 경제회복지원 1,000억, 피해수습지원 650억 원 등 3개 분야로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우선 시급한 생활안정지원 분야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 계획을 3월 27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안정지원에 배분된 1,350억 원으로는 우리 시가 계획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비 3천억 중 2,100억 원을 생활안정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 집행 배행경 계획을 3월 31일 중도변에 제출하여 4월 1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지원 추진 지침에 따르면 생활안전지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세대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경제회복 지원은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이 부분들로는 도저히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생계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50에서 9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4월 9일 날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우리 시가 건의한 대로 행정안전부가 4월 10일 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재난대책비 교부는
3월 24일 날 1차 750억 원, 3월 26일 2차 2250억 원 두 차례에 걸쳐 교부 결정이 통지되었고, 실제 자금 교부는 3월 31일 750억 원, 4월 7일 2250억 원이 최종 교부되었습니다. 집행계획이 4월 9일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재난대책비는 3개 분야로 배분되어 자금의 특성상 계획 수립과 집행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은 3월 27일 계획을 수립하여 3월 30일 공고하고 4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10일 지급을 시작했고, 경제회복 지원 분야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사업은 4월 8일 계획을 수립하여 4월 9일 공고, 분야별 명부 작성, 중기부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중복점검 등을 거쳐서 4월 27일부터 지급을 하였으며, 피해 수습 지원 분야의 경우는 용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필요한 수습 대책 진행에 따라서 연말까지 수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재난대책비 집행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흡할 수는 있었겠지만, 국비 교부 일정,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대구의료원 설립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 시의회인 2016년 10월 배지숙 현 의장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 검토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 시는 2016년 11월 지역의 공공의료 분야 교수님들, 공공의료기관장, 전문질환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에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의논을 교환하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시 의료 인프라 및 이용 실태,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제2대구의료원 신축보다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병원의 전문질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현재 우리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시 전체 보건의료기관은 3,781개소로 대도시 중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으며,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은 1개 이상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는 상급병원과 병원의 병상이 주요 대도시와 비교하여 많은 편에 속하고, 공공병상은 3,624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대전 13.9%, 서울 10.8%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2019년 대구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허가병상 474병상에 운영병상이 380병상으로 포화 상태는 아닙니다. 의료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환자도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서 가깝고 본인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진료가 가능한 것이 대구 보건 의료체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제2의료원 설립을 계속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건립비, 운영비 등 재정부담이 큰 제2의료원 설립보다는 대구의료원의 시설과 기능을 보강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간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공공의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대구시의 현재로서의 판단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을 보면 전국을 인구수, 거리, 의료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70여 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필수 의료를 위한 인프라 및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디시티를 표방하는 우리 시는 의료 인프라 및 역량이 타도시에 비해 나은 편으로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2018년 인공심장기, 심전도기 등 최신 장비 총 26종을 완비하고 필수 의료를 위한 응급, 신경외과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응급실 확충 이전 공사도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수술실, 중환자실 확충, 진료공간 재배치 등 필수 중증 진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의료 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와 같이 감염병 확진자 대량 발생 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구의료원의 기능과 상황 규모별 병상 및 생활치료시설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지역 확산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 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은 지역에서 제일 먼저 병동 전체를 비워서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등 감염병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병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와상, 치매, 정신질환자 등을 적극 치료하는 등 우리시 감염병 대응 제1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메르스 이후 우리시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2016년 음압병상 확충 사업에 공모하여 대구의료원의 10실 25병상으로 음압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번은 코로나19 사태 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를 통해서 355병상까지 음압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 급증 시 의료원만으로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1차 대응 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후 재유행 시는 외부 자원 없이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만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코로나19 2차 재유행 대비 계획을 수렴하였습니다. 2차 재유행이 오기 전까지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은 언제든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245병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2차 유행 징후가 포착될 때에는 즉시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 11개소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11개 감염병 전담병원의 치료병상 2,000개, 중앙교육연수원을 비롯한 지역 내 대학 기숙사를 활용한 9개 생활치료센터에 3,486실을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추가적인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장기 요양 환자, 정신질환자 등의 입원치료 병원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병상 자원 활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병원, 유관기관 등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필요한 준비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답변해 준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재난대책비 그 세개 분야별로 해서 집행을 정상적으로 잘 했는데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아니면은 왜곡된 정보 때문에 오해받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분만 제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다 보지 못하고 경제회복 분야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9일 날 공고해서 4월 27일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지원이 뭐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운영되지 못한 그 뭐 업소라든지 시설들이 그 기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뭐 한 업소당 한 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비가 500억 원, 시비가 214억 원 해서 1,714억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나간 돈이 얼마냐 하면요. 149억 2,200만 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 27일부터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나간 돈이 149억 2,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물론 이게 지급 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인데 지금 당장 아쉽고 지금 당장 힘든 사람한테 지급돼야 될 돈이 거의 뭐 절반이 뭡니까? 몇 프로밖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계속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14억 중에 다 지급하고 연말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15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이해하겠지만 연말까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50억만 지급했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이해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재난대책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비가 1,970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 대상 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 15만 3천 개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재난대책비로 내어놓은 경제회복 개정 부분들은 당초에 1,0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 개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긴급 생계 재원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에 1,000억이 아니라 500억으로 줄여서 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업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2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원을 한 겁니다. 이 재난대책비를 가지고. 앞으로 아마 이런 지원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돈을 안 줬다 이거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계정으로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 지원 기준은 시에서 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 지원 기준도 지금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한 업체당 50만 원씩 지원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업체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되는 업체의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은 시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재난대책비를 내려보낼 때 한 업소당 50만 원 이상을 못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으로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자금은 10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9일 날 중대본에다가 이렇게 가면은 피해 지원으로 나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 원 줄 수 있는데 정작 재난대책비로 가지고 있는 업체에는 50만 원밖에 못 주니 이걸 고쳐달라고 해서 4월 10일 날 이 부분들을 고쳐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해가지고 답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준을 완화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2의료원과 대구의료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금 24일 날 영남권의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님? 거기에 대구 가톨릭대 병원하고 양산 부산병원하고 두 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됩니다. 대구 가톨릭대 병원이 영남권의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결정이 되면 그나마 대구에 또 하나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생기니까 괜찮은데 제2의료원을 만들지 않고 대구의료원으로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대구의료원이 이번 사고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에서 나왔듯이 대구의료원이 청도 대남병원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구의료원이 중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이 감염병을 대비하실 건지. 무슨 말씀이죠? 대남병원은 정신병원입니다.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대남병원이 이번에 완전히 코트 격리됐잖아요. 예. 거기서 시작돼서 예. 대구의료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대남병원은 코로나 환자 치료병원이 아니고 정신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확산과 외부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코트 격리를 한 거고 네. 대구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으로 전환되면 그 안에는 코로나 환자들만 있기 때문에 코트 격리. 아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제가 설명을 최초에 대구의료원에서 감염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다. 최초에 그랬을 경우 대구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최초에 대구의료원에서 감염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만약에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19는 대남병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예? 시작이 대남병원으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것이 대구의료원이었다면 대구의료원은 감염병 병원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요. 병원들이 코로나19로 그래 집단 감염이 돼서 병원 기능이 마비되면은 그 대구의료원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설사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도 대구 동산병원은 환자를 다 소개하고 전담병원으로 전체를 대구 동산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나머지 9개 병원들도 전부 병동들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의료원만으로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겪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대규모 감염병일 때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 그리고 민간기관들, 의료기관들의 신속한 공공의료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고 우리 대구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초기의 혼란 부분들을 시간이 가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천만대행이 동산병원이 성세병원을 지으면서 병실이 많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대신동에 있는 동산병원 환자들을 이송하고 거기를 쓸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았었으면 동산병원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기회가 좋아서 썼던 병원을 그렇게 다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유행 지금 그 먼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2차 유행이 올 경우는 지금 9월이든 10월이든 연말에도 온다는 거 아닙니까? 뭐 대구의료원을 짓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2차 대비 계획을 세우면서 우선은 지금 대구의료원의 100병상 그리고 대구 동산병원의 145병상에서 245병상은 지금 환자가 없더라도 비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유행의 징후가 보이면 저희는 2차 유행은 1차 유행은 저희 전체 인구의 0.3%였지만 2차 유행은 0.5%까지 오를 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병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신속하게 지금 민간병원들이 공공의료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하지 어디에 또 다른 병원
뭐 300병상, 400병상이 있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그래서 대구의료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요유에 언제든지 비울 수 있는 공공의료병원을 가지면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 부분만으로 이 대규모 감염병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담병은 지금 영남권 감염병 전담병은 여기에 음압병실 36병실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담병원이라고 해서 몇백 병상 이렇게 1000병상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영남권 감염병 전담병원도 36 음압병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준비를 우리는 대구가 해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비를 하는데 대구의료원이 제 역할을 못할 걸 대비해서 제2의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구 가톨릭대 병원이 영남권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되면 또 거기에서 또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이 경쟁에서 떨어지면 대구시는 또 다른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5년 10월 달에 우리 차순자 전 선배 의원 시정 질문의 답변으로 시장님은 병의원, 보건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교육, 훈련, 워크숍, 감염병 관리 전문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대구의료원이 감염병 중심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염병 감염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대구의료원이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를 육성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메르스 이후에 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이게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대구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보고서라는 용역을 7천만 원 정도 조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보고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감염병 관리 본부를 빨리 유치해야 된다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보건건강과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감염병 관리본부를 조속히 유치해서 광역 단위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이 병원 간 협업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거의 엄청난 페이지 수로 보고서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보고서는 그냥 의미 없는 보고서로만 끝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님 여기 시정 질문 답변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처럼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감염병 대응에 대한 부재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우리가 대구에서 대한민국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우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솔직히 메르스 매뉴얼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은 1인 1음압병실에서 치료하는 게 대구의 대유행 오기 전 2월 18일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서 그 대응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의사회와 전문가들과 시에서 빨리 이 매뉴얼부터 바꿔야 된다고 해서 사흘 만에 첫 번째 매뉴얼이 바뀌어진 것이 코로나 환자를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바뀌어졌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저희 대구시도 물론 대응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물론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음압병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음압병실도 25병상으로 늘리는 일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학조사관도 제대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경험만큼 소중한 스승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꼼꼼히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선배 차순자 의원의 시정 질문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시정 질문의 답변 중에 많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실제로 했습니다. 안 한 부분만 제가 지적했을 뿐이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책 수립에 실패했고 코로나19 공격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7천여만) 원을 들여서 만든 대구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보고서는 예상 낭비만 한 채 방치됐고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5천년 역사를 가진 민족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역사가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침착한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대구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행정이 본연의 역할에 조금만 더 충실해 준다면 세계 어느 도시보다 자랑스러운 대구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외침과 굴욕 속에서도 좌절 대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한반도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염병과의 공존의 시대, 인간 우위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